여러분, 도쿄의 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하나의 거대한 등불을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도쿄타워죠. 오늘은 이 타워가 어떻게 그냥 철골 구조물을 넘어서 한 도시의 기억과 마음을 담는 등불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풍경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장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붉은 기둥을 딱 발견했을 때 수백만 명이 느끼는 그 기묘한 안도감. 마치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 변치 않는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죠. 대체 왜 사람들은 저 빛 하나에 이렇게까지 큰 위안을 얻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붉은 빛의 기둥입니다. 도쿄타워가 말이죠. 이 끊임없이 변하는 도시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주는 뭐랄까 정서적인 닷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거대한 탑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그 시작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일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그야말로 잿더미였죠. 근데요, 바로 그 폐허 속에서 두 가지 아주 뜨거운 열망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하나는 재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근대화를 향한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어요. 한쪽에서는요, TV 붐이 울면서 방송 송신탑이 여기저기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 방해가 너무 심각해졌죠. 이걸 하나로 모을 통합 송신탑이 정말 시급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우리가 이렇게 일어섰다. 이걸 보여줄 뭔가 압도적인 상징물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거대한 필요가 딱 하고 만나서 탄생한 게 바로 도쿄타워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목표도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대담했죠. 그건 바로 파리의 에펠탑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원본보다 더 높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이게 슬로건이었던 거죠. 실제로 도쿄타워는 에펠탑보다 13m나 더 높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무게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당시 일본의 최첨단 철강 기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이 한마디가 도쿄타워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당시 건설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요, 본인들이 그냥 쇠로 탑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을 견뎌낸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잊혀진 거인입니다. 도쿄타워가 딱 완공되고 나서는 그야말로 일본 경제 기적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7, 80년대가 되니까 도시가 막 더 높고 삐까번쩍한 빌딩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이 문장 하나가 당시의 그 쓸쓸한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줘요. 도쿄타워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떡하니 서 있었는데 더 이상 도시의 주인공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솟아나는 저 화려한 스카이라인 속에서 뭐랄까 마치 홀로 남겨진 외로운 거인처럼 점점 배경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끝도 없는 변화, 정신없는 속도에 지쳐버린 사람들은요, 역설적이게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언제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던 도쿄타워였던 거죠. 어느새 이 타워는 과거를 품은 향수의 상징, 마음의 쉼터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2012년에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세련된 도쿄 스카이트리가 딱 등장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쿄타워의 시대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스카이트리의 등장이 오히려 도쿄타워가 가진 역할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트리가 미래를 향한 시선이라면 도쿄타워는 과거를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 이렇게 역할이 딱 나뉜 거죠. 바로 이거예요. 도쿄타워는 그냥 타워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첫 데이트의 설렘이고 또 누군가에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순간이고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던 고마운 기억이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겹겹이 쌓인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쿄 사람들한테 이 타워는 그냥 건물이 아닌 거죠. 이 도시가 여전히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하는 살아있는 증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빛으로 그리는 캔버스입니다. 도쿄타워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통해서 도시 전체랑 대화를 나누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밤마다 이 타워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8,000리터.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5년에 한 번씩, 그것도 1년 내내 진행되는 도쿄타워 제도색 작업에 들어가는 페인트의 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상징적인 붉은색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와, 이렇게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쿄타워의 조명은 그냥 예쁘라고 켜놓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다 있죠. 따뜻한 주황색 불빛으로는 겨울이 왔구나 하고 알려주고, 벚꽃이 피면 온통 벚꽃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또 어떨 때는 세계 자폐인의 날을 위해서 파란 빛을 밝히면서 도시의 양심 같은 역할도 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도시의 시간과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대한 달력이자 메신저인 셈이죠. 어느덧 네 번째 이야기네요. 도시의 심장 박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밖에서 타워를 바라보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그 안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타워와 온몸으로 교감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주말에만 특별히 열리는 600개의 외부 계단을 직접 걸어서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많은 도쿄 시민들한테는요, 이 계단을 오르는 행위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그런 현대적인 순례길 같은 거라고 해요. 자신의 숨소리를 듣고 철골 사이로 부는 도시의 바람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마주한 풍경. 와, 그 감동은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편하게 올라갔을 때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 타워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줬어요. 어떤 소설에서는 청춘의 야망을 비춰주는 상징이었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따뜻한 희망의 배경이 되어줬죠. 드라마 속 연인들이 이 타워 아래서 사랑을 속삭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대중문화 깊숙이 스며들면서 도쿄타워는 그냥 일본인들 마음속 풍경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도쿄타워의 여정 참 놀랍지 않나요? 처음에는 미래를 향한 기술의 상징으로 태어났다가 한때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거인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을 가득 품고 있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도쿄타워는 차가운 강철의 탑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진정한 기억의 등불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에는 그 도시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오롯이 품고 있는 여러분만의 도쿄타워가 있나요? 오늘 하루 한 번쯤 그곳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